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4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 쌓인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쓰레기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용 가치가 떨어져 폐기 처분 대상이 될 태양광 피해모들이 10여 년 후인 2033년이면 여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설비가 얼마나 철거되는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태양광 모듈 재활용제도 도입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비해 10년가량 늦어 신재생 가속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식당 앞 늘어선 줄, 딩동, 소리에 어르신 발길 돌렸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와 운영자가 다시 한번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부 시민들은 3일부로 관련 시설 입장이 제한됐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들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까지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민은 QR코드로 방역 패스를 스캔할 때 인식기에서 딩동 소리가 나고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석열리의 김종인, 연기만 잘하면 대선 승리.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의 3일 전면 개편 단행 발언을 신호탄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 65일을 앞두고 변화의 경랑에 빠져들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인사들은 물론 현역 의원들의 모든 당직 사퇴가 단행된 상황이라 실제 당 선대위를 이끄는 인물로는 윤 후보와 김 위원장만 남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선대위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제집 드나들 듯. 1년 전 탈북했다 다시 월북.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지역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가 1년여 전에 같은 지역을 통해 귀순했던 탈북민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여 사이에 탈북민이 최전선 경계망을 뚫고 남과 북을 제집 드나들듯 오간 셈이다. 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에 이어 정부와 경찰, 정보당국의 탈북민 보호,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 11월 강원 고성 지역을 통해 귀순했던 30대 남성 탈북민 A씨를 월북자로 추정하고 세부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코로나 봉쇄였다지만 자발적 휴업 속출, 팬데믹 초기 핫스폭이었던 뉴욕은 강제 봉쇄 조치로 문을 닫은 곳이 많았다. 이제 이런 규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만 하루에 8만에서 9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제대로 영업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다. 록다운 아닌 록다운에 들어간 모습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 건전성, 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9%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슈퍼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돈을 쓰기만 할 수는 없다. 차기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정개혁은 가장 시급한데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은 문제라며 당장은 인기가 없을지언정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꼭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며 아무리 주변 참모가 좋아도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멸종될 공룡보다 호랑이 되자 변화사 활권 금융수장들 5대 금융지주회장들이 3일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빅테크보다 뛰어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거대한 인력과 지점을 보유한 채 무사한 일에 빠진 공룡금융그룹으로 남아있다가는 멸종될 것이라며 호랑이처럼 혁신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작년 말 금융권 세대 교체론의 기수 역할을 한 은행장들은 점거 역동적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오를 다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혁신으로 미래 주도권 잡자. 돌파구는 기술, 인재, 실행. 2022년 이민년을 맞아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혁신을 통한 미래 주도권 확보를 공통 메시지로 내놨다. 새해 재계 신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래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도전을 위한 조직 문화 쇄신 등으로 요약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석유 수요 부진 끝, 정유 공장 완전 가동 눈앞.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며 5조 원 규모 손실을 냈던 국내 정유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석유 제품 소비 심리 회복, 정제 마진 상승 등에 힘입어 정유 업체들은 일제히 원유 정제 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2년 연속 대규모 흑자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K제약, JP모건, 출격, 새해 수출길 연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업계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예년처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50여 개국 1,500여 곳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모이는 심포지엄인지라 올해도 국내 유수 기업들이 조단위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카카오에 안긴 지그재그, 실적은 직진. 카카오 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지난해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여성 패션 플랫폼 최초로 연간 거래액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그재그는 지난 한 해 거래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서비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달성했다. 2015년 6월 출시된 지그재그는 동대문 기반의 의류를 판매하는 여성 온라인 쇼핑몰을 한데 모아 쇼핑몰 즐겨찾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거래액은 3조 원 이상, 누적 다운로드는 3,500만 건이며 6,500개 이상 스토어가 입점해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물가 상승 대 기업 실적 증가. 증시엔 귀해. 최근 증권가에선 자산 규모가 수십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 긴축 정책 현실화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전환기에 큰 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증권에서 320조 원가량의 고액 자산가, 개인, 일반 법인 등 투자자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재훈 부사장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시장을 떠나는 건 위험하다며 해증이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쁜 요소만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마다 증시는 호황을 누렸다고 밝혔다. 사 부사장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가치주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에 유용한 대체 투자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탈탄소, 메타버스, 주식시장 6대 키워드, 올해의 투자 키워드로 6가지를 주목한다. 첫째는 탈탄소화다. 전 세계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탄소 중립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둘째 키워드는 서비스업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셋째로 신흥국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유례없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주식시장 약세와 신흥국 시장의 동반 부진이 그것이다. 현재 신흥국 할인이 과도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신흥국의 기회가 출현할 수 있다. 넷째는 메타버스다. 주목할 점은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는 것이다. 경제와 기업 성장의 주도권이 유형 투자에서 무형 투자로 넘어가면서 이미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척도들에 대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가치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판단의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다섯째는 지정학이다. 가장 큰 우려는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전 세계가 진영화되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의도하는 공급망 재편, 향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다. 컨센서스는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물가 급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교란,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승 요인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후퇴 이후 경제 정상화 국면, 초기의 줄 현안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에 우호적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지원금 공짜 아냐. 한나라빛, 경고 등 한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50% 정도로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기까지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거시경제와 재정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벨러리 레이미 UC 샌디에이고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 또한 하락하는 추세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레이미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성장률 둔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작들의 귀환, 비상선언, 킹메이커, 팬데믹 물리칠까. 새해 한국 영화는 풍성함이 이를 데 없다. 찍어뒀지만 아직 열어보지 못했고 예정했던 개봉일마저 연기했더니 신작이 영화 창고에 그득하다. 배우 송강호와 이병헌 등 선이 굵은 배우들이 신년 스크린을 이끌고 기생충 출연진도 차기작으로 돌아온다. 작년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영화 비상선언은 명불허전 기대작이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면서 캐스팅만으로 천만 영화가 아닐 수 없다는 평이 뒤따른다. 영화는 인천발 하와이행 여객기에 KI-501이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비상선언이란 정상적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조종사가 관제당국에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4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